그때 이제 공모펀드보다 좀 쉽게 편하게 이제 그 투자 활성화도 하고 자본시장에 이제 그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당시에 제도 설계가 조금 부실했다라는 지적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사각지대를 활용해서 발생한 게 이제 최근에 옵티머스 펀드고 그다음에 라임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전에 DLF 뭐 쭉 이렇게 있어갖고 이렇게 가다가 사모펀드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가 이제 무너지게 되면은 좀 원래 취지를 좀 추진하기가 어려워지게 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금 더 그 설계를 제대로 정확하게 좀 해서 원래 활성화시키려 어떤 취지를 좀 살려야 되는 게 아니 이런 거고요. 세부 방안은 지금 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제 토론회도 많이 열렸는데 가보니까 사모펀드가 그래서 필요 없다 이런 토론회는 거의 없고 뭐 일부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원래 사모펀드는 고수익 고 하이리스크 이거다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 지금 나오는 거는 애초부터 부실하거나 불안전 판매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. 지금 현재 금감원에서 전체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옵티머스도 조사 과정에서 찾아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좀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좀 한 건데 그래서 금감원에서는 그렇게 해서 제도책을 또 만들고 또 이 정치권에서는 또 의원들이 많은 그 여러 가지 개선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종합해서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입법이 필요하면 입법을 하고 제도 개선인 병행해서 좀 사모펀드의 원래 취지가 잘 살아나되 또 소비자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대책들을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뭐 원래 이제 정무의 양축이라고 하면 하나는 금융혁신하고 하나는 공정경제 그 시장을 공정경제로 이렇게 잡아나가는 데서 혁신과 공정이 두 축인데요. 뭐 우리 시장에서 지금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시장 질서를 공정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좀 더 강화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나 이제 이게 무슨 뭐 대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공정하니까 규제하고 뭐 단속하고 이러겠다는 취지는 아니고요. 지금 그 동안에 있었던 중소기업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축에 바로 잡아 나가면서 또 기업 큰 기업은 대기업은 기업들의 경쟁도 있고 또 글로벌과의 경쟁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들까지를 포함해서 어느 한쪽에 불공정하게 되는 공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로의 그 질서를 세우고 거기에 맞게 규제책이라든지 정책들을 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정 경쟁은 보장을 합니다. 그리고 3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냈다가 잘 안 돼서 이번에 다시 또 발의하게 됐던 건데 그것은 이제 대기업 계열사와 일반 기업 간의 독과점 불공정 경쟁 문제는 여전히 이제 시정해야 될 문제가 돼 있고 그다음에 원청과 하도급 관계의 문제 이거는 지금 현재 정책시장인 김상조 실장이 그 공정거래위원장 할 때 저희 의원들하고 한번 같이 규모 있는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자기도 이거 잡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. 사실상에서 하기가 워낙 이게 오래됐고 막 다양한 구조로 돼 있고 해서 이 부분을 다시 이제 그 공정 경제 시장에서 잡는 데는 계속 지속적인 노력과 시간이 투입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전히 공정 경제를 만드는 시간이다. 정부에 있어서는 한쪽은 금융혁신과 다가오는 4차 산업 포스트 코로나에 맞는 그 디지털 금융 혁신을 만들어가는 또 시간이다. 양축의 시간을 가지고 정무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대기업도 이제 그런 혹시라도 과도한 불안감이 있던 걸 제가 이제 수시로 만나면서 그 소통하면서 또 그쪽에 애로사항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여기 뭐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서는 뭐 대기업이라고 예외가 아니고 다 어려움이 또 직면했기 때문에 덩치가 큰 기업일수록 또 한번 문제가 생기면은 더 많은 그 사회적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시 소통하면서 또 그 애로점들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밖에서 이제 CVC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벤처 캐피탈 허용 문제를 놓고 이제 시장 내에서도 그렇고 이제 또 국회 내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효과가 있겠냐, 또 뭐 지금 그 필요하다, 뭐 부동산 쪽 유동자금 같은 것도 자본시장을 자꾸 흡수하려면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릇을 만들어 줘야 되고 또 이미 일부 대기업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? 갖고 있기도 한데 왜 특별히 여기만 규제하냐 이런 게 또 있습니다. 또 반면에 이걸 통해서 또 그 대기업 지주회사 같은 것도 통해서 이제 또 독과점을 심화시키고 또 이게 사익을 갖다가 편취할 수 있다 이런 또
문제점도 제기되고 있기도 하고 해서 양면을 다 듣고 있는 상황이고요. 공정위원회에서도 이제 올해 논의를 해와서 저도 따로 보고를 받아보고 해서 그 사이에서 그 어떤 그 해법을 좀 만들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더 얘기를 하면 이게 나가면 아주 진짜 파장이 커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그럼 이거 얘기했습니다. 조금만 추가해서 그 부분에서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금산분리 문제하고도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것에서 이제 물론 이제 그것이 과거의 틀이고 좀 뭐 변화가 있으니까 그 거기 맞게 좀 기준을 좀 조정해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. 이런 인터넷 인뱅 출연할 때도 그렇게 했는데 인터넷 은행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성과가 뭐 좀 그 엄청난 논쟁과 그 진통 그런 거에 비해서는 그때 얘기했던 것만큼의 성과가 아직 보이지는 않는데 물론 더 시행한 지 얼마 안 돼서 봐야겠습니다만은 문제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이게 뭐 이제 매기 역할을 주고 했었는데 이제 뭐 KT에서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자본 문제 때문에 그 효과를 거두는데 다소 이제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. 예. 그래서 그런 문제 제기들을 잘 저희가 반영하면서도 또 뭐 기존의 규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또 변화된 부분이나 또 다른 공정성의 문제는 없는지 이런 걸 그것도 결국은 이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실제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 함께 따져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리하겠습니다. 요게 이것도 꼭 필요하다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다만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현재 대기업이 이미 이제 그 다양한 특례를 허용하고 있는 이런 벤처 지주 회사를 갖고 있는데 그 실적이 극히 없다는 점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건 또 어떻게 봐야 될 건지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지금 또 공정위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저희도 정무에서 의견들 들어가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.